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투자인사이트 시간으로 우리 예언자 자, 유진투자증권 허재한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그 미국 경기가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여건은 없잖아요. 고용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러면 약간은 과열인 것도 같은데 미국 경기가 미국 경기가 지금 시중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장단금리 역전되고 이래가지고 경기 침체될 수 있을까? 되게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그 부분이 저희처럼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사적으로 가장 경기 침체를 잘 예언한 예측했던 지표라는 거. 네. 그다음에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이후에 은행 대출 기준 이 강화가 되면서 대출 기준 줄로만 보면 지금 이제 침체가 거의 임박한 거라는 거. 이런 걸 보면 뭐 데이터만 보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로 안 가는 게 너무나 이상할 거죠. 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지표들이 정확하게 침체들을 예언을 해왔고 예측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근데 막상 고용이나 소비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원래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시차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막상 실물 경제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 사는 걸 보고 얘기를 들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도 나쁘지 않고 여전히 뭐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현금도 적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 걱정하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예상하는 경기 침체는 저는 없거나 아니면 오더라도 굉장히 살짝 오다가 끝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정도 수준이야 뭐 가능하겠지만 침체?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이 인지를 막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유를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경기 침체라는 거는 그 이전 사이클에서 뭔가 불균형이 있고 과잉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부채를 많이 쌓았다던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막 너무 실제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꺼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침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잉이 어디서 나타났나를 살펴보면 제 생각에는 막 비상장 기업 또는 PE 또는 은행이 아닌 비은행의 여러 가지 다른 자금 조달 방법들 이쪽에서 좀 과잉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금리를 미국이 500bp 올리고 저희 한국이 300bp 넘게 올렸지만 이게 실제 사람들의 삶에 주는 피해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기 침체는 과거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리고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금리, 저금리 국면에서 막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화랑을 보였던 예를 들면 퍼블릭 마켓이 아닌 프라이빗 마켓에서 장내 시장이 아닌 장외 시장에서 오히려 조금 더 과잉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실물 경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장내 시장 쪽에서의 거래 이런 것들은 뭐 주는 영향이 그러니까 과거에 막 경기 침체 오면 무조건 미국 주가 한 20% 30% 빠지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과거에는 부채가 무너지면서 같이 부채를 들고 있었던 사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부채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쫘르륵 그 도미노처럼 이렇게 자빠지는 침체가 왔지만 이번에 마치 이제 코인으로 대변되는 코인 시장이 봉 떠가지고 뭐 10배 벌었다가 그냥 5배 빠졌어. 그건 사실 그 사람들 문제지 실물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신났다가 조금 슬퍼지는 상황인 거지 실물의 타격이 코인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니까. 물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 레버리지를 썼고 그 참여 인원이 뭐 대중에 다 쓰고 뭐 이래버리면 충격이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이 안 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어떤 지역적 시장에서의 문제, 그다음 또 사실은 자본이 까먹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그러니까 부채가 깨지는 게 문제지 자본 맞습니다. 까먹는 거는 그냥 손실 보고 끝나는 거죠. 내 손실 보고 끝나는 거니까. A씨 뭐 예를 들어 차 뭐
고급차 탈 거 뭐 그냥 전철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뭐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미국이고요. 한국은 좀 다르지 네, 않습니까? 저희는 좀 다르죠. 저희가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올해 저희 원화가 달러에 대비해서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약하죠. 1,300원 이상에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내수가 약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떨어지는 이유가 저는 환율 시장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침체가 온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무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에 비하면 네. 저희는 사실 너무나 큰 부채를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부채. 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일부 좀 그런 것 같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때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가 안 쓰여지는 경우가 없고 거의 없죠. 예, 부채가 막 증가를 했는데 이쪽이 흔들려 버리면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빚 갚다가 못 쓰는 거잖아요. 쉽게 개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집 하나 사가지고 뭐 월급의 한 60~70%를 이자돈 내고 막 그래 버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고 소비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거고 한국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가겠네요. 그래서 조금 V자는 아닐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U자 아니면 L자 형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L자가 될 정도로 한국 경제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한가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라는 게 언제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냐면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침체라고 하면 이제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이 왜 이 침체에 예민하냐면 사람을 쉽게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한번 꺾였을 때 그 뭐 유럽이나 일본처럼 저희 한국처럼 사람을 못 자르는 과정에서는 서서히 나빠졌다가 아주 서서히 좋아지는데 미국은 경기 진짜 나빠지면 그냥 사람 확 따자르고 진짜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 실업률 네. 데이터 보시면 진짜 기가 찹니다. 네. 진짜 무서울 정도로 네, 하기 네.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이제 사이클을 잘 보여주되 변동성이 이제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침체 또는 뭐 확장 국면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괜찮아도 이 부채가 많았던 많은 국가들이 그 옆에 있다가 휘청휘청 거리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90년대 초에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핀란드 이제 이런 국가들이 그때 당시에 미국은 조금 나빠졌는데 이제 금융 위기로 인해서 한 2년, 3년 정도 굉장히 좀 긴 침체가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회복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L자형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이 대부분 부채,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들이 많았던 나라들이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네. 저희도 좀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아주 심각한 그래도 저희는 수출을 하고 뭐 기업들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막 아주 심각한 침체가 오래되진 않아도 이게 전체적으로 큰 바닥을 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그다음에 전체 GDP 대비 좀 부담되는 수준까지 온 거죠. 예, 왔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조금 꿈틀거리니까 또 난리잖아요 요즘에. 네. 아이고 뭐 몇십 년 불패였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 경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른다라고 하는 건 부담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주식에서 조금 더 자산들이 더 가서 주식 쪽에서 버블이 생기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거 아니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주식도 너무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지양을 해야 되고 빚으로 주식 사는 거는 물론 이제 막아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이 부동산 쪽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금융 시장이 크는 데 있어서 좀 그 부동산 금융 쪽만 너무 이렇게 화랑이고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한 금융의 발달의 속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느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을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게 미국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재산 상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네. 보통은 코로나 때 나갔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걸 봐서는 퇴직금이 지금 되게 빠방하게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401k를 주식 투자로 꽤 많이 했을 테니 지난 십몇 년간 주식이 2008년 이후 계속 고공행진했고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당연히 401k가 엄청나게 늘었겠네. 네. 많게는 2배 이상 느는 사람도 있겠네. 그러면 퇴직금만 가지고도 넉넉히 사니 근무 현장으로 복귀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실업률을, 그러니까 뭐랄까, 노동 참여율을 낮추고 낮추는 요인이 그다음에 1인당 구직자 1인당 직장 수를 늘려주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미국에서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미국인들의 자산 상태를 잘 몰랐고, 거기에다가 재난지원금까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다 그 저소득층까지도 1, 2년을 버틸 수 있는 돈을 챙겨놨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저희보다 401k로 어쨌든 주식 투자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 나오고 박사 해가지고 이제 취직해가지고 이제 한 몇 년 지난 한 5년 10년 전부터 이제 월급을 받는데 그 받는 거에 한 10%인가 20%가 거의 그냥 나스닥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서 월급 받은 거에 이제 뭐 한 300에서 한 400? 좀 많이 들어가면 한 6, 700 이상이 그냥 나스닥에 매년 이렇게 들어갔는데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샀더라도 지금 나스닥 지수가 거의 한 3배, 2.7배, 3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뭐 많이 늘어났죠.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빠졌다가 뭐 부동산은 그때 이제 2008년 금융위기에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와서 거의 원상복귀 다 한 상태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 그러니까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은퇴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주가가 작년에 한 5% 정도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자산 상태는 굉장히 좀 우량한, 그 부채는 또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충분히 버틸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사람들의 어떤 자산 건전성이 좀 좋은 편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 나빠져도 잘 안 죽는, 경기 자체가 잘 안 죽는 뭐 그런 거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또 V자 반등도 잘 안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일단 경기는 분명히 안 좋을 것이고 자산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겠네요.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기 회복은 부채 문제 때문에 해결하는데 이거 뭐 1, 2년 걸릴 문제가 아니니까 한국은 계속 이렇게 덜미를 붙잡고 아까 짐을 지었다고 표현하셨지만 계속 그런 상황들이 유지될 것 같고, 주식 시장은 몸이 가볍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비싸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말씀들을 이렇게 다른 매니저 분들이나 운영하신 분들이나 투자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논리에 있어서 되게 좀 제가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저는 미국 달러가 어쨌든 예전만큼의 어떤 영향력이나 위상이 흔들린 거는 맞지만 결국 아직까지 미국의 자산을 대체할 만한 어떤 대안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이 지금 당장 또는 내년에 좀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의 가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빅테크들, AI나 이런 기업들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래도 미국의 성장주들이 뭐 좀 아주 심각한 침체가 아니면 더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은 너무 비싸다. 일단 미국 주가는 일단 좀 비싸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비싸다라는 의견. 그리고 반도체나 한국의 경기나 수출이 그래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뭐 무역 수지도 이제 적자에서 좀 탈피하게 되면 환도 달러보다는 원화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죠. 그런 분들이. 의견이 있어서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한국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어쨌든 환이 이렇게 올라가기가 되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기업 측면에서 조금 그러니까 지수가 아니라 기업 측면에서 일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저희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 주식 시장도 부동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몇몇 기업들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줘도 전반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이슈 말고 그러면은 뭐 중국도 회복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네. 보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중국의 반간첩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는데. 그 방첩법이라고 해서 중국이 이제 국가 기밀이나 안보와 관련된 어떤 문서 데이터를 뭐 훔쳐보거나 엿보거나 공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가 기밀이 그러면 뭐냐? 그냥 공산당의 판단에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뭐 베인앤컴퍼니나 뭐 민츠 그룹과 같은 컨설팅 회사나 이 정보나 그 데이터 수집하는 기관들이 중국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네. 이제 그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이 이제는 단순히 그냥 통제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개별 기업들의 내용들까지도 기업들이 뭘 하는 것까지도 통제를 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마윈이 다시 돌아오면서 정말 민간 기업들한테 좀 활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반간첩법 통과를 보고 뭐 그 기업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까지도 중국 정부가 통제하려는 걸 보면서 얘네들은 안 편했구나. 네. 정말 그러니까 등소평 이전에 중국은 성장 위주로 갔던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면 시진핑 주석 이후에 중국의 경제 시스템은 안보 위주, 통제 위주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민간이 활력을 띠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정부가 제발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알아서 잘하는데 철퇴를 내리지 말아라. 그걸 굉장히 상처받아서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업들의 어떤 혁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그들이 대단히 천재라서 그렇게라기보다는 그 시스템 내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어쨌든 혁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싱하는 문화가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모든 발전이나 혁신도 정부가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잘 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저는 중국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서 중국도 좀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한국도 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만큼. 네. 그러니까 중국에 그동안 저희가 물건을 많이 팔았던 품목들을 대체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하이닉스든 뭐 삼성전자든 중국에 있는 공장도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투자를 부분적으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산이 점점점 그 지속성이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계속 해야지만 이게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국에 대한 눈높이, 중국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도 몇몇 기업들 빼고는 지금은 오히려 연초 대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저희 올해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보면은 되는 기업들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테마들만 굉장히 세고 나머지 업체들은 그거 빼고 나면 사실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롤스리처는 연중 최저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는 이제 2차 전지 그 배터리 그 소재 업체들 때문에 조금 이제 이상해지긴 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상승 종목수보다 연초 이후에 보면은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반기 때 정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가 아니라 소형주 위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조금씩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되는 업종들만 된다라는 거는 그 아무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짜 경기랑 상관없는 업체들만 계속 좀 끌고 가는 형태가 되고 지수 자체는 올라가도 재미없거나 그거를 체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약세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의 시장이 지금까지 진행되었고 아직도 조금 더 그게 연장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 상승장이라기보다도 계속 눈치 보기 하면서 조금 오르락 내락 하는 지금 사실은 지난 2월 이후에 보여줬던 그런 시장 흐름 정도를 예상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채널에는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금융계획 종사하시는 분이나 방송계획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채널인데 혹시 뭐 지금 그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이렇게 전체 보시면서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뭐 제가 처음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2,600 코스피 예를 기준으로 2,600대 뭐 S&P 500도 지금 뭐 4,200, 4,200까지 네. 연중 고점까지 좀 오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저희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만큼의 어떤 침체는 안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경기와 너무 동떨어져서 혼자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약간 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경기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알파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국면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의 기회가 있긴 있는 거네요. 예, 하반기 한번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 끝나고 예. 이게 이제 그 사실 뭐 소위 말하는 안도 감이 있을 때 조금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오르는 건 아니고 되는 놈만 된다. 네. 사실 올해 지금 계속 그래요. 네. 개인 투자자에 좀 대응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한 해였고 좀 그런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르긴 올라도 20년 같은 그냥 모두가 다 사기만 하면 오르는 그런 장은 아닐 것이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허전 이사님의 예언자 허전 이사님 모시고 굉장히 유익한 시장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고 어떤 거를 봐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누어 봤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네, 확실히 오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질문을 준비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걸 여기저기 그냥 막 쑤시고 여쭤봤거든요. 그냥 거침없이 툭툭툭 생성형 AI처럼 툭툭툭 아닙니다. 쭉쭉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뭐 우리 허전 이사님한테 그 도움이 되셨으면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허전 이사님도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인사이트에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유진 투자증권의 허전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